2021년 가을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 박선우 씨 부부는 밤늦도록 부동산 앱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대전의 심장부라 불리는 유성구의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선우 씨의 마음도 타들어갔습니다. 부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유성구 봉산동의 송림마을 휴먼시아였습니다. 2009년에 지어진 990세대의 단지였지만 가파른 가격 상승세 앞에서 더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모든 것을 걸어 그해 9월 14층이 세웠던 최고가 4억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국민평형 84타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성구에 내 집을 마련했다는 안도감,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도안 신도시를 중심으로 유성구의 대규모 공급 충격파가 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3년 남짓 지난 2025년 2월 같은 단지 저층 매물이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4억 4천만 원이었던 아파트의 가치가 순식간에 1억 7천만 원이나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최고가는 로열층이었고 최저가는 저층이었지만 그 낙폭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한 평범한 가장의 꿈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년이었습니다. 이는 과연 박선우 씨 한 사람만의 비극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공급의 파도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었던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일까요? 대전 부동산 시장은 장기 상승 추세 속 단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성구는 시장을 이끄는 핵심 지역으로 대전 평균을 월등히 뛰어넘는 가격대를 형성하며 자신만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덕특구의 탄탄한 수요와 도안 신도시의 압도적인 주거 환경 덕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거래량 감소는 명백한 위험 신호이며 현재 유성구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거시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개별 단지의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라는 하나의 시장 안에서도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시장의 한파를 뚫고 힘차게 반등하는 반면 어떤 아파트는 끝모를 조정을 겪으며 투자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성구 부동산 시장을 상승 주도 그룹과 조정 및 우려 그룹으로 나누어 왜 이런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주도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장주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시장의 회복을 이끄는 단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탄탄한 실수요층과 도안 신도시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주거 환경,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펀더멘털이 하락장에서는 가격을 방어하는 갑옷이 되고 상승장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엔진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상대동 트리플시티 5단지 84타입입니다. 2014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2021년 9억 원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2년 만에 5억 7천만 원까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쾌적한 신도시 인프라와 우수한 학군에 대한 수요는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얼어붙어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자 기다렸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유입되었고 2025년 7월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V자 반등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과거 초이노믹스 시절 LTV를 70%까지 완화하며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 전체가 부양되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의 반등은 오직 입지의 본질적 가치가 단단한 곳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옥석 가리기 장세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정 및 우려 그룹은 공급의 파도 앞에 선 아파트들입니다. 반면 뚜렷한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단지들은 다가올 공급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2025년과 2026년 도안 신도시에 쏟아질 약 1만 8천 세대의 신규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 수요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급 충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입지가 애매하거나 상품성이 뒤처지는 단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덕명동 하우스토리네오미아 101타입은 최고가 대비 38% 하락이라는 큰 조정폭과 함께 연간 거래량이 71%나 증발하는 극심한 거래 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잠재 매수자들의 시선이 모두 도안 신도시의 화려한 신축 아파트로 쏠리면서
이 단지는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팔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의 가격 조정은 미래의 공급 리스크가 현재 가치에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같은 유성구 안에서 단지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부터 살펴볼 유성구의 거대한 미래 개발 계획이 각 단지의 기회와 위협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며 그 기대와 우려가 가격에 먼저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의 심장부, 유성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 즉 핵심 개발 계획들을 집중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성구를 넘어 대전 전체의 교통 지도를 다시 그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입니다. 총 연장 38.8km에 달하는 이 순환선은 대전 5개구를 모두 연결하며 교통 소외 지역의 가치를 재평가할 핵심 동력입니다. 이 계획의 진짜 가치는 실현 가능성에 있습니다. 무려 28년간의 논의 끝에 2024년 12월 첫 삽을 떴고 2028년 개통이라는 명확한 목표 시점까지 확정되었습니다. 둘째, 대전 최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완성시킬 도안신도시 3단계 및 갑천 호수공원 개발입니다. 기존 도안신도시를 확장해 총 5만 8천여 가구에 달하는 거대 주거벨트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025년 개장을 앞둔 갑천호수공원은 이 신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활용점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2025년과 2026년에 집중된 대규모 입주 물량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성구는 트램을 통한 교통혁신과 도안신도시 완성을 통한 주거지 부상이라는 강력한 미래성장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청사진을 이해하는 것이 유성구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고 미래의 기회를 읽어내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트램 완공 예정인 2028년과 도안신도시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시적 호재를 기다리기보다 당장의 현금 흐름과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 적은 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갭 투자에 주목하게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갭 투자의 기회와 그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해 대표 단지를 통해 입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곳은 바로 전민동 세종 아파트입니다. 먼저 기회 요인을 살펴보면 3천만 원으로 대덕 특구 아파트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최근 1년 평균 매매가는 약 2억 3,658만 원, 평균 전세가는 약 2억 615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무려 87.1%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실투자금 약 3,043만 원이면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탄탄한 배후 수요 덕분에 표면적인 데이터만 보면 유성구는 갭 투자의 천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쏟아지는 도안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입주는 유성구 전세시장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지금껏 직주 근접성 때문에 낡은 전민동 아파트에 살던 연구원 세입자들에게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는 선택지가 대거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공급 충격으로 세종 아파트의 전세가가 단 15%만 하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억 615만 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은 약 1억 7,500만 원으로 떨어져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약 3,100만 원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벌기 위해 들어갔던 투자자가 오히려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성구 시장의 거시적 현황과 양극화 현실,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개발 계획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갭 투자라는 단기 투자의 위험성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시장의 신호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모든 분석을 아우르는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의 핵심 분석을 바탕으로 대전 유성구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유성구를 세계의 하위 시장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원한다면 도룡동 중심의 R&D 클러스터 시장을
계획도시의 쾌적함과 장기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또한 신도시 시장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한다면 대학가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과거 9.13 대책이 R&D 클러스터 고가 주택 시장에 더 큰 파급력을 가졌던 것처럼 각 시장의 리스크가 다르므로 이를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성구 투자의 핵심입니다. 둘째, 정부의 정책 방향과 R&D 예산을 핵심 선행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유성구 최상위 시장의 수요는 대덕특구에서 나옵니다. 매년 하반기 발표되는 정부의 차기 R&D 예산안은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역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정보 규제의 큰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최근 6.27 대책이 세금보다 대출 규제에 집중한 것처럼 정책 당국이 과잉 유동성과 레버리지를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빚내서 집 사는 전략의 리스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눈앞의 공급의 파도를 기회로 활용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5년, 2026년의 입주 물량은 단기 투자자에게 분명한 위협입니다. 하지만 과거 9.13 대책 당시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발표되며 시장이 급내했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공급 충격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시기는 장기 투자자에게 우량 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개발 계획의 시간 변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사업 공정률에 기반해 가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유성구에는 수많은 개발 호재가 있지만 완공이 임박한 유성복합터미널과 28년 만에 착공한 트램 사업의 가치는 다릅니다. 단순히 착공했다는 뉴스만으로 미래 가치를 성급하게 현재 가격에 모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각 개발 계획의 실제 공정률을 바탕으로 현실 조정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신중함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인트로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박선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분석한 유성구 시장의 복잡한 구조, 즉 장기적 호재와 단기적 리스크의 불일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 위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박선우 씨가 2021년이 아닌 공급 충격이 현실화된 지금 저희가 제시한 원칙들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시된 원칙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만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의 꿈이 좌절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